기원전 550년, 한 남자가 세계 최초의 초강대국을 세웠습니다. 키루스 대제, 정복한 민족에게 자유를 돌려주고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을 남긴 왕이었죠. 페르시아, 관용으로 세계를 지배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용의 도시 페르세폴리스는 하룻밤에 불탔어요. 정복당하고 이슬람에 동화되고 열강에 짓밟히고 혁명으로 뒤집힌 땅. 2500년의 역사는 끝없는 파괴와 부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500개의 미사일이 이란 하늘을 갈랐어요. 86세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고 세계 석유 시장이 요동쳤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미국과의 전쟁까지 이란 5천년의 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전 550년 자그로스 산맥의 거친 바람이 한 남자의 갈기처럼 흩날리는 수염을 스쳤습니다. 키루스, 페르시아의 작은 부족장에 불과했던 그가 이 바람 앞에 서서 세계를 바꾸려 하고 있었죠. 메디아 제국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자신의 외손자가 반란을 일으키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궁의 현자들이 불길한 꿈의 해석을 올렸을 때조차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키루스의 군대가 수도 엑바타나의 성문을 두드렸을 때 메디아의 병사들은 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조차 키루스의 편이었던 겁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라 불리던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39년 고대 세계의 심장 바빌론 앞에 섰죠.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를 감싸 흐르는 난공불락의 성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키루스는 학살 대신 해방을 선택했어요. 50년 넘게 노예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신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했죠. 정복한 민족의 신을 모욕하지 않았고 그들의 언어와 풍습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정복자가 피정복민에게 자유를 돌려준 건 당시 세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어요. 구운 점토 위에 새겨진 쇠기 문자, 키루스 원통이라 불리는 이 작은 원통형 기록이 훗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불리게 됩니다. 관용으로 세계를 지배한 최초의 왕, 히브리 성경조차 이 이교도 왕을 해방자라 기록했죠. 그의 뒤를 이은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완성시킵니다. 동쪽 인더스강에서 서쪽 이집트까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는 왕의 도로를 놓았습니다. 2500km에 달하는 길 위에 역참을 세우고 전령이 달렸죠. 표준화폐 다릭을 주조하고 페르세폴리스라는 영원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세계의 왕들의 왕, 다리우스. 하지만 에게의 건너편에 작은 도시 국가들이 이 거대한 제국에 맞섰어요. 기원전 490년 마라톤의 평야에서 10년 뒤 테르모필레의 좁은 협곡에서 살라미스의 거친 파도 위에서 페르시아의 끝없는 팽창은 그리스라는 벽에 부딪혔죠. 아테네를 불태운 크세르크세스의 복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200년 뒤 돌이킬 수 없는 복수의 불씨가 됩니다. 기원전 330년 가우가멜라 평원에 먼지구름이 일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에게 마지막 칼날을 들이밀었죠. 200년 전 자신들의 도시 아테네를 불태운 복수, 그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전장에서 도주했어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딸들마저 버려두고 달아난 겁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이 26살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합니다. 다리우스 1세가 100년에 걸쳐 세운 영원의 도시, 세계 곳곳에서 온 조공품으로 가득 찬 보물고, 정교하게 조각된 계단의 부조와 하늘을 찌르는 돌기둥들. 하룻밤이었습니다. 연의 자리에서 불이 붙었어요. 아테네 출신의 무이타이스가 횃불을 집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100년의 건축이 하룻밤의 불길에 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의 자존심이 그 불길 속에서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페르시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33세 급사한 뒤 제국은 조각났지만 이란의 땅에서는 새로운 힘이 꿈틀거렸죠. 파르티아인들이 셀레우코스를 몰아내고 이란을 되찾았습니다. 기원전 53년 카르아이 전투에서 로마의 크라수스 군단을 전멸시키며 서방 세계에 충격을 안겼죠. 이란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기 224년 아르다시르 1세가 사산 왕조를 세웁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후예를 자초하며 왕들의 왕을 다시 선언했어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죠. 선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의 신 앙그라 마이뉴의 영원한 싸움, 그 빛과 어둠의 이원론이 제국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서기 260년 에데사 전투. 사산의 샤프루 1세가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생포합니다. 로마 역사상 현직 황제가 적에게 포로로 잡힌 건 이것이 유일했어요. 페르세폴리스는 불탔지만 페르시아의 자존심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간 로마와 사산은 메소포타미아의 모래밭에서 피를 흘렸죠. 7세기 초 호스로 2세가 예루살렘과 이집트까지 점령하며 제국의 마지막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움의 반격으로 역전당했어요. 두 제국이 서로의 피를 마시며 쓰러졌을 때 아라비아 사막에서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637년 카디시아 평원에 이슬람 기병대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산 제국의 정예군이 무너졌어요. 수도 크테시폰이 함락되고 타크카스라의 거대한 아치 아래를 아랍 기병들이 말을 몰아 지나갔습니다. 제국의 보물이 약탈당했죠. 사산 왕들이 대대로 앉았던 옥자의 보석이 뜯기고 황금 카펫이 잘려나갔습니다. 마지막 왕 야즈데그드 3세는 동쪽으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651년 메르브의 한 방앗간에서 강도의 칼에 숨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가 방앗간 바닥 위에서 끝난 겁니다. 허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최후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정복당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랍의 정복자들은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신앙을 가져왔죠. 200년에 걸쳐 이란인들은 점차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성화가 하나둘 꺼져갔어요. 사제들은 탄압받았고 일부는 바다를 건너 인도로 피신했죠. 오늘날 인도의 파르시 교도들이 바로 그때 떠난 이란인들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랍어가 종교와 행정의 언어가 되었지만 집에서, 시장에서 이란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어로 말했습니다. 9세기부터 새로운 페르시아어가 공식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죠. 아랍 문자를 빌려 자신들의 말을 다시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010년 한 늙은 시인이 30년의 세월을 바쳐 완성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페르다우시의 샤나메, 왕들의 서. 5만행에 달하는 이 서사시에는 페르시아 고대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가 의도적으로 아랍어 단어를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정복당한 민족이 자신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쓴 가장 아름다운 저항이었죠. 놀라운 역설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를 이끈 건 오히려 정복당한 페르시아인들이었어요. 의학의 거장 이붓이나 서양에선 아비센나라 불린 이 이란인은 의학 전범을 저술해 수백 년간 유럽 의학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오마르 하이암은 수학자이자 시인으로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도 인간의 무상함을 루바이아트에 담았죠. 이란은 정복자의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안에 자신만의 영혼을 심었어요. 이슬람을 페르시아의 색으로 물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고집스러운 정체성이 500년 뒤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결단의 토양이 됩니다. 1501년 24살의 청년이 타브리지에 입성했습니다. 이스마일, 머리에는 12겹으로 접은 붉은 터번을 두르고 허리에는 샴시르 검을 찬 채 그가 왕자에 오르자마자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 나라의 종교는 시아 이슬람이다. 당시 이란 인구의 대다수는 순위파였어요. 800년 넘게 순위 이슬람을 믿어온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종파를 바꾸라고 명한 겁니다. 거부하는 자는 죽었습니다. 순위파 울레마들이 처형되었고 모스크는 시아파 방식으로 개조되었어요. 성직자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새 교리를 가르쳤죠.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종교 전환 중 하나였습니다. 시아파,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정통 후계자는 알리와 그의 후손이라고 믿는 이슬람의 분파. 680년 카르발라 전투에서 알리의 손자 후세인이 순위파 군대에 학살당한 비극이 시아파의 정체성 한가운데 있었죠. 순교와 저항의 정신, 이스마일은 이란인의 오랜 저항의식과 시아파의 순교 전통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이 잔인한 결단이 현대 이란을 만든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시아파라는 강철 갑옷을 입은 이란은
수니파 오스만 제국과 확연히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수니 시아 갈등의 원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죠. 사파비 왕조의 절정은 아바스 1세 때 찾아옵니다. 기존의 유목민 부족 군대를 해체하고 코카서스 출신 노예 병사들로 전문 포병과 기병 부대를 조직했어요. 이 새로운 군대로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고 페르시아만에서 포르투갈 세력을 축출했습니다. 1598년 아바스 1세는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습니다. 세계의 절반이라 불린 도시 이맘 광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장이었고 이맘 사원의 푸른 타일은 하늘과 경쟁했어요. 알리카프 궁전의 발코니에서는 폴로 경기가 내려다 보였죠. 실크로드의 비단과 향신료가 바자르를 채웠고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절단이 이 도시를 보고 경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정복당한 땅이 아니었어요. 시아파라는 영혼과 이스파한이라는 심장을 가진 단단한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단단함이 200년 뒤 바깥 세상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시험받게 됩니다. 19세기가 밝았을 때 이란은 두 마리의 거대한 짐승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북쪽의 러시아 제국과 남쪽에서 밀려오는 대영 제국. 카자르 왕조의 이란은 더 이상 아바스 1세 시절의 강국이 아니었어요. 군대는 낡았고 재정은 바닥났으며 왕실은 사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1813년 굴리스탄 조약, 1828년 투르크만차이 조약. 러시아와의 두 차례 전쟁에서 참패한 이란은 코카서스 전체를 잃었습니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한때 사파비 왕조의 영토였던 땅들이 차례의 품에 안겼죠. 치외법권까지 인정해야 했어요. 러시아 국민이 이란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이란 법정은 선도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란의 주권은 종이 위에만 존재했어요. 남쪽에서는 영국이 기름진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란의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전신 독점, 은행 설립, 광산 채굴. 영국 자본이 이란의 동맥을 하나씩 장악해 갔습니다. 1891년 카자르의 왕 나시르 알딘 샤가 어이없는 거래를 합니다. 이란의 담배 생산과 판매, 수출 독점권을 영국 사업가에게 넘긴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것조차 영국인의 허락이 필요해진 셈이었죠. 이란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라지의 대아야톨라가 종교적 명령을 내렸어요. 담배를 피우지 마라. 이 한마디에 이란 전국이 일제히 담배를 끊었습니다. 왕궁의 하렘에서조차 물담배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죠. 카자르 왕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란 역사상 최초로 민중의 힘이 외국 자본을 몰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공은 더 큰 열망을 낳았어요. 1905년 상인들과 성직자들과 지식인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왕의 전제를 끝내고 의회를 세우자. 1906년 헌법이 제정되었고 마즐리스라 불리는 이란 최초의 의회가 문을 열었죠.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 근대화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1907년 영국과 러시아가 비밀 협약을 맺어요. 이란을 북쪽은 러시아 세력권, 남쪽은 영국 세력권으로 나눈 겁니다. 가운데만 이란의 것으로 남겨두었죠. 이란인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러시아의 카자크 여단이 의회를 포격했습니다. 의원들이 죽고 피신했어요. 이란의 민주주의 실험은 열강의 이해관계 앞에서 허무하게 짓밟힌 겁니다. 하지만 이 좌절 속에서 이란인들의 가슴에는 하나의 불씨가 남았어요.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킨다는 그 뜨거운 확신. 하지만 1907년 영국과 러시아가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이란을 북쪽은 러시아 세력권, 남쪽은 영국 세력권으로 나눈 거예요. 가운데만 이란의 것으로 남겨두었죠. 이란인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러시아의 카자크 여단이 의회를 포격했습니다. 의원들이 죽고 피신했어요. 이란의 민주주의 실험은 열강의 이해관계 앞에서 허무하게 짓밟힌 겁니다. 하지만 이 좌절 속에서 이란인들의 가슴에는 하나의 불씨가 남았어요.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킨다는 그 뜨거운 확신. 1925년 카자크 여단의 장교 레자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카자르 왕조를 밀어내고 팔레비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는 터키의 아타튀르크를 흠모했죠. 철도를 놓고 세속 학교를 세우고 여성의 차도르를 금지했습니다. 성씨 제도를 도입해 이란인들에게 가문의 이름을 갖게 했어요. 3천년 된 나라를 30년 만에 바꾸겠다는 야망이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모든 것을 뒤집어요. 이란의 친독 중립을 우려한 영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이란을 점령했습니다.
레자 샤는 강제로 퇴위당해 남아프리카로 추방되었고 22살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가 아버지의 왕좌에 앉았어요. 젊고 연약한 왕이었죠. 그의 등 뒤에는 항상 영국과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10년 뒤 이란 역사를 영원히 바꿀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하마드 모사데크. 70세의 법률가, 둥근 안경에 대머리, 감정이 격해지면 법정에서 기절하는 괴짜 정치인이었지만 그의 신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이란의 석유는 이란의 것이다. 1951년 이란 의회는 만장일치로 석유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영국의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오늘날 BP의 전신이 하루아침에 접수되었죠. 이란 전역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수십 년간 빼앗겼던 것을 되찾은 기쁨이었습니다. 영국의 보복은 즉각적이었어요. 이란산 석유의 전 세계 보이콧, 페르시아만의 군함을 배치해 석유 수출을 물리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이란 경제가 질식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사데크는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란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국은 혼자 힘으로는 모사데크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손을 내밀었죠.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란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영국의 논리를 받아들였어요. 작전명 에이젝스, CIA와 MI6의 합작이었습니다. 1953년 8월 19일, CIA가 매수한 깡패들과 군부 장교들이 테헤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동이 일어났고 모사데크의 집이 포위되었어요. 파자마 차림의 늙은 총리는 뒷담을 넘어 피신했지만 곧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울며 호소했어요. 나의 유일한 죄는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한 것이라고. 샤가 돌아왔습니다. 도망쳤다가 돌아온 왕, 외국 정보기관의 힘으로 왕자를 되찾은 왕. 모사데크는 3년형을 살고 시골 마을에 연금되어 1967년 쓸쓸히 세상을 떠났어요. 이란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외부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의 기억이 26년 뒤 폭발합니다. 1963년 샤는 백색 혁명을 선포합니다. 토지개혁, 여성 참정권, 문맹 퇴치, 서구식 근대화의 청사진이었죠. 경제는 연평균 9.8% 성장했고 테헤란의 스카이라인은 유리와 콘크리트로 바뀌어갔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서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SAVBAK, 비밀경찰의 이름이었어요. 반체제 인사를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조직이었죠. 이란의 지식인들, 학생들, 노동자들은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샤는 왕관 위에 앉아 이란을 내려다보았지만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한 성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루올라 호메이니. 그는 샤의 백색 혁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미국에 대한 굴종이라고, 이슬람을 모독하는 짓이라고. 1963년 체포, 그리고 추방. 이라크의 나자프로, 다시 파리로 15년간의 긴 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의 목소리는 카세트 테이프에 담겨 이란 전역으로 퍼졌어요. 모스크에서, 바자르에서, 대학에서 그의 설교가 재생되었죠. 1977년부터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이슬람주의자가 하나의 적 앞에 뭉쳤어요. 샤타도. 1979년 1월 16일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가 이란을 떠납니다. 병을 치료하러 간다는 명목이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1979년 2월 1일 파리에서 날아온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 착륙합니다. 15년 만에 이란 땅을 밟는 호메이니, 수백만 인파가 공항에서 시내까지 도로를 가득 메웠어요. 검은 터번 아래에 차가운 눈동자, 무거운 흰 수염. 77세의 노인은 한마디도 웃지 않았습니다. 2월 11일 군대가 중립을 선언합니다. 왕정이 무너졌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3월 국민투표에서 98%가 찬성했죠. 하지만 혁명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979년 11월 4일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합니다. 외교관 66명을 인질로 잡았죠. 요구는 단 하나, 미국에 망명한 샤를 이란으로 돌려보내라. 444일간의 인질극, 카터 대통령이 보낸 구출부대의 헬기가 사막에서 추락해 8명이 전사했어요. 미국의 굴욕이었고 이란과 미국 사이에 깊은 증오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 9월 22일 이라크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혁명으로 혼란에 빠진 이란, 군 장교들이 숙청되고 미국제 무기의 부품 공급이 끊긴 이란, 단기 결전으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계산했죠. 하지만 그 계산은 역사상 가장 값비싼 오판이 됩니다. 이란인들은 혁명의 열기를 전쟁터로 돌렸어요. 열대 소년들이 바시지 민병대에 자원했습니다. 목에 천국의 열쇠라 불리는 플라스틱 열쇠고리를 걸고 지뢰밭을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전쟁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1982년 이란군이 반격에 성공해 이라크 영토까지 밀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전선은 교착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게 하는 참호전이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모래밭에서 재현되었죠. 양측 병사들이 수년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도시들이 미사일에 맞아 무너졌어요. 이란의 도시들에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란도 테헤란에서 바그다드를 향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화학무기였어요. 이라크가 살인가스와 머스타드 가스를 전장에서 사용한 겁니다. 이란 병사들의 피부가 벗겨지고 눈이 멀었어요. 폐가 타들어갔습니다. 1988년 3월에는 이라크 쿠르드 도시 할라부자에서 민간인 5천 명이 화학무기에 학살당했어요. 세계는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이라크의 뒤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위성 정보와 정보 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소련은 탱크와 전투기를 팔았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수백억 달러의 전쟁 자금을 냈어요. 반면 이란의 편은 시리아와 리비아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전쟁이었죠. 8년이 흘렀습니다. 1988년 여름, 호메이니는 마침내 유엔 휴전 결의를 받아들여요. 그의 표현을 빌리면 독배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의 지도자가 승리 없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죽음보다 쓰라린 것이었죠. 사망자 추산은 100만 명을 넘습니다. 이란에서만 50만 명, 화학무기 후유증으로 수십 년간 고통받다 죽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나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을 때 국경선은 전쟁 전과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뼘의 땅도 바뀌지 않았어요. 8년간의 피, 100만 명의 목숨,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지도. 이 전쟁의 트라우마가 이란의 DNA에 각인되었습니다. 다시는 무방비로 당하지 않겠다는 집착. 그 집착이 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향해 이란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사망자 추산은 100만 명을 넘습니다. 이란에서만 50만 명, 화학무기 후유증으로 수십 년간 고통받다 죽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나요. 잃은 영토는 한 뼘도 없었습니다. 8년간의 피, 100만 명의 목숨, 그리고 국경선은 전쟁 전과 정확히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이 전쟁의 트라우마가 이란의 DNA에 각인되었습니다. 다시는 무방비로 당하지 않겠다는 집착, 그 집착이 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향해 이란을 밀어붙입니다. 2002년 이란 반정부 단체가 세계를 향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란이 비밀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나탄즈의 지하 깊숙한 곳에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라크에서는 중수로가 건설 중이었죠. 세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란은 핵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포르도, 산소 깊이 파묻힌 비밀 핵시설이 추가로 발각된 겁니다. 군사 공격으로도 파괴하기 어렵도록 설계된 산 아래의 요새였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무기를 먼저 꺼냅니다. 2010년 스택스넷, 사이버 무기의 시대를 연 악성 코드가 나탄즈의 원심 분리기 1천여 개를 파괴했어요. 원심 분리기가 비정상적으로 회전하다 스스로 부서졌는데 제어실 모니터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표시되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마침내 외교가 작동하는 듯 보였어요. JCPOA,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국제 사찰을 수용하는 대가로 세계가 제재를 풀어준다는 합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이 모두 서명했습니다. 이란의 골목마다 환호가 울렸어요. 제재로 무너졌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3년 뒤,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최대 압박 정책, 이란 경제는 다시 지식하기 시작했어요. 이란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합의를 어기며 우라늄 농축도를 60%까지 올렸습니다. 무기급 농축의 문턱이었죠. 2020년 1월 3일 새벽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 미국의 리퍼 드론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표적은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의 영내 프록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지휘한 남자, 중동의 그림자 전쟁을 총괄한 남자, 트럼프의 명령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와 함께 이라크 민병대 부사령관도 사망했어요. 이란의 보복은 5일 뒤 왔습니다. 이라크 아라사드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12발 이상이 떨어졌죠. 미군 80여 명이 뇌진탕을 입었지만 트럼프는 별 피해 없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움직입니다.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을 대규모 공습으로 타격했어요. 이란의 핵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무기한 중단 선언했죠. 그리고 2026년 2월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던집니다. 10일에서 15일 안에 협상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선다고. 2026년 2월 28일 중동 시각으로 밤이 깊어갈 무렵 이스라엘 공군기 약 200대가 이란 영공에 진입합니다. 미국 국방부 작전명 에피퓨리, 이스라엘 작전명 포효하는 사자, 이란 31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 약 500개 목표물이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혁명수비대 지휘시설, 방공망, 미사일 발사기지, 드론기지, 이스파한 핵단지, 포르도, 파르친 폭발연구소, 그리고 테헤란의 심장부, 최고 지도자의 관저, 베이트 라흐바리. 86세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졌습니다. 딸, 사위, 손자도 함께.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먼저 사망을 발표했고 이란 국영방송이 뒤늦게 확인했어요. 이란 전역에 40일 국가 애도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메네이만이 아니었어요. 쿠드스군 사령관 이스마일 카하니, 국방장관 아미르 나시르 자데, 고위 안보관리 40명 이상이 그 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201명, 부상자 747명, 이란 적신어사의 발표였죠. 이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 수십 발이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미군 기지를 향해. IRGC는 성명을 냈습니다. 중동 내 이스라엘과 미국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강력한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이스라엘 시민 1명, 시리아 시민 4명이 이란의 반격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혁명수비대 해군이 무선 경고를 날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불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그 좁은 바닷길이 닫히려 하고 있었어요. 유가가 배럴당 $100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중동 7개 공항에서 3,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죠. 3월 1일 오늘 이스라엘은 테헤란에 대한 추가 타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3인지도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아야톨라 아라피, 페제시키안 대통령, 에제이 사법부 수장. 40일 애도가 끝나면 전문가 회의에서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할 예정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죠. 하지만 미사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50년 키루스 대제가 세운 제국, 알렉산드로스에 불타고 이슬람에 정복당하고 열강에 짓밟히고 혁명으로 뒤집어지고 전쟁으로 피 흘린 땅. 2500년의 역사 끝에 페르시아의 후예들은 다시 불길 속에 서 있습니다. 이란의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